이슬람 세계의 커피하우스, 드라마틱한 비밀. 이번 시간엔 이슬람 사회가 커피를 수용하는 과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19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국은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압박으로 점차 무너져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탄의 전제적 통치는 여전히 강력했고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무리의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오스만인이라 불렸습니다. 이들은 커피하우스라는 작은 공간에서 만나 제국의 미래를 바꿀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만남. 어느 추운 겨울밤 이스탄불의 한 커피하우스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이곳은 보통 사람들의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고 문은 단단히 잠겼습니다. 안에서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깊은 논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나미크 케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국은 무너져가고 있고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그의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 파샤는 종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신문과 팸플릿을 통해 정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커피하우스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비밀 출판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마음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커피하우스가 아니라 혁명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오래지 않아 정부의 눈에 띄었습니다. 술탄의 밀정들은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커피하우스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젊은 오스만인들의 움직임을 캐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로 반역자들입니다. 체포해야 합니다. 밀정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젊은 오스만인들은 이미 그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나미크 케말은 동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자, 나갑시다. 그들은 서둘러 커피하우스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부 군대가 커피하우스를 습격했지만 이미 그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젊은 오스만인들의 활동은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의 글은 지하에서 배포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평등, 헌정체제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미크 케말은 체포되어 유배되었고 지아 파샤와 알리 수아비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1876년 마침내 오스만 제국 최초의 헌법인 카눈 이에사시가 제정되었습니다. 젊은 오스만인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유배되었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커피하우스. 안타깝게도 역사 기록에는 젊은 오스만인들이 모였던 특정 커피하우스의 정확한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이스탄불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수많은 커피하우스가 있었고 이곳들은 정치적 토론과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젊은 오스만인들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여러 커피하우스를 돌아다니며 비밀리에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 유명했던 커피하우스 중 하나는 카이베아네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지식인, 예술가, 정치 활동가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베요글루와 에미뇽 같은 지역에는 정치적 토론이 활발했던 커피하우스들이 많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은 탄지마트 개혁을 통해 서구식 근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는 상층부 중심의 개혁이었고 전제적 통치 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젊은 오스만인들은 이러한 개혁이 표면적이며
진정한 민주적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정체제 도입, 의회 정치,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 국가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적 전통과 서구적 근대성을 결합한 독자적인 개혁 모델을 추구했습니다. 젊은 오스만인들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모일 필요가 있었고, 커피하우스는 이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1. 토론과 사상 교환. 젊은 오스만인들은 커피하우스에서 모여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연구하며 오스만 제국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입헌군 주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2. 비밀 출판물 작성. 이들은 커피하우스에서 모여 신문과 팸플릿을 작성하며 정부의 전제적 통치를 비판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글은 지하 출판물로 배포되며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네트워크 형성. 커피하우스는 젊은 오스만인들이 지식인, 관료, 군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장소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정치적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주요 인물과 성과. 나미크 케말, 젊은 오스만인의 대표적 인물로 자유와 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시와 글을 통해 개혁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조국이라는 개념을 오스만 사회에 도입한 선구자였습니다. 지아 파샤와 알리 수아비. 이들도 젊은 오스만인의 주요 멤버로 정부의 부패와 전제적 통치를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876년 헌법 제정. 젊은 오스만인들의 활동은 결국 1876년 오스만 제국 최초의 헌법인 카눈 이 에사시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의회 정치를 도입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반응. 젊은 오스만인들의 활동은 정부의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많은 멤버들이 체포되거나 유배되었고 출판물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상은 오스만 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후에 청년 티르크당과 같은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 이 술탄의 변장과 커피하우스의 비밀. 16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의 커피하우스가 처음 등장한 이후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사교 장소를 넘어 정치적 논의와 음모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17세기 초반 무라트 4세의 통치 기간 동안 커피하우스는 정부의 강력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시작. 1633년 이스탄불은 술탄 무라트 4세의 강압적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무라트 4세는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혹한 법령을 내렸고 반역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눈에 띈 것은 커피하우스였습니다. 어느 날 밤 궁전의 서재에서 무라트 4세는 신하들과 긴장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나의 통치를 비방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다. 신하들은 술탄의 분노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라트 4세는 주먹을 쥐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커피하우스는 금지한다. 누구든 이를 어기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무라트 4세는 법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접 사람들의 속내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이스탄불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남자는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바로 무라트 4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민으로 변장하고 커피하우스에 잠입해 반역자들을 색출하려 했습니다. 한 커피하우스에 들어선 무라트 4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귀에는 불온한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술탄의 통치는 너무 가혹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해. 이대로라면 제국은 망할 거야. 무라트 4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몰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커피하우스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술탄의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커피하우스를 둘러싸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술탄의 명령이다. 반역자들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비밀 경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무라트 4세가 직접 들었던 그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스탄불의 광장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공개 처형당했고 그들의 머리는 장대에 꽂혀 사람들에게 경고로 보여졌습니다. 무라트 4세는 궁전의 발코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무라트 4세의 통치가 끝난 후 커피하우스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모여 담소를 나누며 자유를 꿈꿨습니다. 비록 술탄의 공포 정치가 잠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열정과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라트 4세의 변장과 커피하우스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공포 정치와 사람들의 저항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술탄 무라드 4세의 커피 금지 배경, 정치적 불안과 커피하우스. 17세기 초 오스만 제국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안과 반란이 빈번했던 시기였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무라드 4세는 커피하우스가 반정부 세력의 모임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커피와 커피하우스를 금지했습니다. 종교적 논쟁, 이슬람 율법 논쟁. 당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커피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가 종교적 의식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라드 4세는 이러한 종교적 논쟁을 이용해 커피 금지를 정당화했습니다. 커피 금지령. 무라드 4세는 커피하우스를 폐쇄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들은 처형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커피하우스를 감시하기 위해 비밀 경찰을 동원했고 심지어 직접 변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라드 4세는 직접 검은 옷을 입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커피하우스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체포해 즉시 처형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무라드 4세는 커피를 마시다 체포된 사람들을 참수하거나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는 커피 금지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공포 정치의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문헌적 기록 더 커피하우스 펜타그라스에 이 책은 무라드 4세의 커피 금지와 처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인용해 그의 강압적 통치를 증명합니다. 카피 언드 코피하우시즈 인 더 아터먼 엠파이어 아키아 지치 웨즈 코사크에 이 논문은 오스만 제국 시대의 커피하우스 문화를 다루며 무라드 4세의 커피 금지와 그 배경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설명합니다. 술탄의 칙령 오스만 제국의 공식 기록에는 무라드 4세가 커피하우스를 폐쇄하고 커피를 금지한 칙령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의 강압적 통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외교관의 보고서 당시 오스만 제국을 방문한 유럽 외교관들의 보고서에도 무라드 4세의 커피 금지와 처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통치를 공포 정치로 묘사했습니다. 예멘에서 재배된 커피가 중동 이슬람 사회에 어떻게 전파되었나? 예멘에서 재배된 커피가 중동 이슬람 사회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커피 문화의 확산과 중동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은 예멘에서 시작된 커피 재배가 중동 이슬람 사회에 미친 영향을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예멘에서의 커피 재배.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커피는 15세기경 예멘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예멘의 기후와 토양은 커피 재배에 이상적이었고 특히 모카 지역은 커피 재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카 항구를 통해 커피는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커피 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카 커피는 그 풍부한 맛과 향으로 유명했습니다. 모카 항구를 통해 수출된 커피는 중동 전역에서 보급품으로 여겨졌고, 이는 예멘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모카 커피의 명성은 유럽까지 퍼져나가며 커피의 글로벌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피즘과 커피의 결합. 수피즘은 이슬람의 신비주의 종파로 신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추구합니다. 수피즘 수행자들은 밤늦게까지 기도와 명상을 통해 신과의 합의를 추구했고, 이 과정에서 각성 효과가 있는 커피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5세기경 수피즘 수행자들은 커피를 각성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는 수행자들이 밤새 기도와 명상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커피는 수피즘의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커피는 수행자들이 신과의 교감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는 커피가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피즘 수행자들은 커피를 신과의 교감을 돕는 신성한 음료로 여겼고, 이는 커피가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커피는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자리 잡으며 중동 사회의 종교적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커피하우스의 등장과 사회적 영향. 커피하우스는 중동 이슬람 사회에서 커피 문화가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커피하우스의 전파 과정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커피하우스의 기원. 커피하우스는 15세기 중반 예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예멘의 수도인 모카는 커피 재배의 중심지로, 커피하우스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를 넘어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멘에서 시작된 커피하우스는 16세기 초 메카와 메디나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이슬람의 성지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고, 이는 커피하우스가 중동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문헌적 근거 더 코피하우스 A 컬처럴 히스터리 펜타그라스에. 이 책은 커피하우스의 기원과 초기 확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예멘과 메카에서의 커피하우스 활동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증명합니다. 커피 앤 커피하우스 더 오리진 업 소시얼 비버리지 인 더 미더어벌 니얼 이스트. 랄프 하톡스의. 이 책은 중세 근동 지역에서의 커피하우스 확산을 다루며 초기 커피하우스의 사회적 역할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다른 중동 주요 도시로의 확산. 카이로와 다마스커스. 16세기 중반 커피하우스는 카이로와 다마스커스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중동의 주요 상업 중심지로, 커피하우스는 상인들과 지식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중동 사회의 상업 정보와 지식 전파에 기여했습니다. 이스탄불. 16세기 말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에도 커피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는 오스만 제국의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는 커피하우스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는 유럽의 카페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유럽의 계몽주의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문헌적 근거. 이스탄불 메모리즈 언드 더 시티, 오르안 파묵의 이 책은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 문화를 다루며 오스만 제국 시대의 커피하우스 활동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커피 앤 커피하우시즈 인 오토만 이스탄불, 케말 카파다르. 이 논문은 오스만 제국 시대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 확산을 다루며 커피하우스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곧 1편에 이어 2편을 올리겠습니다.